이번에는 우리가 변형에서의 소성 부분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이 되는 것이 진응력과 진변형률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재료가 힘을 받고 있을 때, 시험편이 힘을 받고 있을 때 그 실시간으로 변하는 힘을 초기에 단면적으로 일괄적으로 나눠준 응력, 즉 계산이 편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공칭 응력의 개념을 사용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길이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늘어난 길이를 초기 길이로 일괄적으로 나눠져 버리는 아주 계산하기 쉬운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공칭 변형률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시험표는 어떻게 변형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얘를 잡아당기면 1초, 2초, 3초 계속 잡아당기는 힘이 늘어날수록 길이는 이 초기 길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길이는 계속 길어지고 단면적은 초기 단면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쪼그라들고 이제 단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길이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단면적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진짜 응력, 진짜 변형률이라고 해서 트루 스트레스와 트루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트루 스트레스와 트루 스트레인이 중요할까? 비록 우리가 계산을 실시간으로 센싱을 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이 진짜 응력과 진짜 변형률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해야지만 우리가 소성 변형 시에 일어나는 다양한 재료의 거동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칭 응력과 공칭 변형률을 진응력과 진변형률로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수식을 유도해 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받고 있는 힘을 그때그때 줄어들고 있는 실제의 단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소성 변형은 어떤 변형이다? 여기에 있던 디펙트가 저기로 이동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통합된 부피는 변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물질이 저기로 이동만 하는 거예요. 원자의 거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부피가 일정한 변형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면적 같은 경우에도 초기 단면적 곱하기 그 길이, 초기 길이가 결국 초기의 부피일 텐데, 뭐 몇 초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당시의 단면적 곱하기 그 당시의 길이, 즉 몇 초의 시간이 흐른 후의 부피, 이 모든 것이 항상 컨스턴트,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측정한 단면적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 왜냐면 부피가 항상 일정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시 써주면 실시간으로 측정한 단면적 A는 A0 곱하기 L0분의 L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A 자리에 대신에 이렇게 계산을 해준 거죠. 그래서 A0분의 F는 뭐죠? 바로 공칭 응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L0분의 L이라고 하는 거는 L0분의 L0에다가 플러스 델타 L을 해준 거잖아요. 그쵸? L이라고 하는 게 실시간으로 늘어난 길이니까 초기 길이 L0에다 얼마나 늘어났냐 델타 L을 해준 거니까 1 더하기 공칭 변형률. 이렇게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칭 응력과 공칭 변형률을 알게 되면 굳이 실시간으로 그 단면적을 측정해주지 않더라도 소성 변형이 부피가 일정한 변형이라는 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진응력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진 변형률도요. 우리가 그 L분의 그때그때 늘어나는 그 길이를 적분해 줌으로써 진짜 변화하고 있는 그때그때 길이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L분의 1을 이제 ln 뭐 ln 죄송합니다.
x분의 1을 적분해서 lnx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개념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또 L0분의 L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ln을 빼기 ln0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진 변형률은 ln의 공진 변형률 더하기 1 이런 수식으로 공진 변형률을 알면 진 변형률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진응력과 공진변형률, 진응력과 진변형률의 개념이 어떻게 다르고 공진응력과 변형률에서 어떻게 진짜 응력, 진짜 변형률을 계산해낼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응력 변형률 선도에선 탄성 변형을 하다 소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최대 인정 강도를 만나고 꺾여가지고 다시 하단이 일어나는 이러한 그래프들을 그려왔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실제 길이가 늘어나는 것과 실제의 그 단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반영을 하면 사실은 지속적으로 응력은 단면적 줄어드는 걸 반영하니까 응력값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변형률은 길이가 늘어나는 거를 계속 반영을 하니까 그 변형률 값은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변형률 값도 이렇게 쪼그라들고 응력값 자체도 커진 이런 형태의 진응력, 진변형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공진응력, 공진변형률에서는 이렇게 최대 인장 강도라고 하는 마치 어느 정도 이상의 응력을 받으면 얘가 더 이상 응력을 못 받고 꺾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 재료, 진짜 응력과 진짜 변형률을 보면 얘는 끊임없이 보다 더 많은 응력을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간단한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인장시험 편인데요. 직경이 2cm이고 게이지 랭스가 이럴 수가 만류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직경이 2cm이고 게이지 랭스가 5cm이고 무게는 4.5톤인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장시험을 했어요. 5cm인 게 6.4cm로 늘어났고 변형이 균일했다고 한다면 트루 스트레스와 트루 스트레인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얘 단면적을 알 수 있죠. 직경이 2cm니까 우리가 이제 단면적, 반지름 1cm니까 단면적은 3.14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가해준 게 4.5톤이니까 4,500kg에 중력가속도 9.8m/제곱 곱하고 이것을 단면적인 3.14로 나눠줘서 단위까지 잘 계산을 해주면 약 143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공칭응력,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길이가 5였는데 1.4가 늘어난 거죠. 5분의 1.4 해서 공칭 변형률 0.28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칭 응력과 공칭 변형률만 알면 바로 수식에 집어넣어서 트루 스트레스와 트루 스트레인, 진응력과 진변형률 구할 수 있죠. 공칭 응력에다가 143 넣어주고 공칭 변형률에 0.28 넣어줘가지고 역시나 진응력은 더 크게 계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칭 변형률을 가지고 진 변형률 계산하면 변형률은 더 작게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진응력과 진변형률을 배워야 하는, 이해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탄성 이후의 어떤 응력과 변형률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진응력과 진변형률로 설명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탄성 구간에서는 어떤 수식이 있었죠? 자, 응력과 변형률이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재료에는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고 이들 간의 그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탄성계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성 구간에서의 응력과 변형률의 상관관계였는데요. 자, 그러면 소성에서는 이렇게 비선형적이니까 아무런 수식으로도 이 거동을 표현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수함수적인 관계로 경험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응력과 변형률 어떤 관계가 있냐면 n승이라고 하는 지수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앞에 계수 k가 붙는 요 수식을 우리가 파워로 이케이션 혹은 할러먼 이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지수가 아주 중요한데 n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가공경화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공경화 지수. 그래서 영어로는 work hardening exponent, strain hardening exponent 등등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형을 시키면 시킬수록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탄성 변형을 하다가 소성이 시작됐어요. 소성은 전이와 같은 디스로케이션에 전다 능력을 가해서 슬랩 플레인 위로 슉 슬립을 하는 건데 임계 응력, 우리가 크리티컬 리졸브드 시어 스트레스라고 하죠. CRSS라고 여러분이 많이 계산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재료를 전공하시는 학생들은 임계 응력을 넘어가면 이 전위는 이동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 임계 응력이 10메가파스칼이었어? 10메가파스칼이면 사실 영원히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소성이 한번 시작하면 더 큰 응력이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쭉 사실은 변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재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완전 소성 소재라고 하죠. 완전 소성 거동을 보인다. 퍼펙트 플라스티시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 소성 거동을 보이지 못하고 약간의 펜을 한번 다른 색깔로 해볼까? 이렇게 플랫하게 가지를 못하고, 변형했더니 더 큰 응력이 필요해. 점점 더 큰 응력이 필요하는 하드닝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형하면 변형할수록 점점 더 얘가 세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공경화라는 현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보면은 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슬립 플레인을 따라서 전이들이 쭉쭉쭉쭉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플레인으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는 전이가 있고 이 슬립 플레인이 한 개만 있지가 않아요. FC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슬립 시스템 하면 플레인 4개, 한 플레인당 방향도 3개씩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슬립 시스템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진행이 돼요. 그럼 디스로케이션이 막 다른 방향, 다른 면에서 오던 애가 만나면 나는 내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안 돼, 안 돼. 내 방향대로 움직일 거야. 서로 버거스 벡터가 맞지가 않으면 얘네가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움직이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전이의 밀도가 증가하게 돼요. 전이가 그냥 길어지는 거죠. 증식이 되는 거죠. 전이의 밀도가 증가하는 만큼 전이는 점점 더 움직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이들이 계속 굉장히 크게 많은 양으로 점점 변형하는 그거에 2분의 1승에 비례해서 점점 많은 전이들이 생성이 되게 되고 전이들은 점점 변형할수록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고 전이가 움직이기 어려워진다는 거는 그 전이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응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결국 강화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심하게 가공경화가 일어나면은 N값이 커지고 그러면 이렇게 가공경화 심하게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N이 거의 0에 가까우면 이렇게 퍼펙트 플라스티시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때의 응력과 변형률은 절대로 공칭 응력과 공칭 변형률을 쓰면 안 되고 진 응력과 진 변형률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 응력과 진 변형률의 개념에 대해서 더욱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탄성 변형을 하다 최초에는 균일하게 변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균일하게 변형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인장시험이 있으면 여기 A라고 하는 지점이나 B라고 하는 지점이나 변형률이 똑같다는 거예요. 얘가 5% 변형했어? 그럼 여기도 5% 변형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가 다 똑같이 변형을 합니다. 그런데 네킹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A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5% 변형을 하는데 이 가운데 C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는 갑자기 10%, 20% 변형이 가운데에 집중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얘가 강도를, 응력을 그만큼 잘 버티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제 최대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인장 강도가 이제 최대 인장 강도를 찍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균일한 변형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킹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운데만 변형이 집중돼서 가운데에 시편이 이렇게 목처럼 가늘어지는 현상 일어나서 네킹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변형이 불균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기계공학적으로, 건축공학적으로 설계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항복김이 시작되면 찌그러져 버렸다는 거니까 더 거의 그거 이상의 응력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항복강도를 설계에 활용하지만 취성 재료는 사실 항복이 일어나자마자 거의 바로 인장까지 가기 때문에 인장 강도가 유효 설계 기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공 경화에 우리가 수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응력과 변형률의 상관관계인데 지수함수의 관계고 K라고 하는 계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양변에 그 로그 함수를 취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 시그마는 로그 K 더하기 N의 로그 입실론이 될 거예요. 그쵸? 항상 진응력, 진변형률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X축의 로그 입실론, 그다음에 Y축의 로그 시그마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1차 함수적인 그래프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 Y절편은 로그 K가 될 테고 기울기가 바로 N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그로 도표를 그리게 되면 그때 기울기를 통해서 가공경화 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장시험을 하면 데이터를 얻었을 때 공칭응력, 공칭변형률로 먼저 변환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진응력, 진변형률 수식에 넣어서 다 구해줄 수 있죠. 다시 로그 취해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우리가 그 기울기를 통해서 가공경화 지수 계산할 수 있고 Y절편을 통해서 K값까지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N값이 0이면 가공경화가 안 일어나는 이렇게 플랫한 게 되고 N이 완전 1이 되면 그냥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N이 0과 1 사이니까 이런 지수함수적인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하중점에서의 지능력을 이렇게 다양하게 수식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어떤 개념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요거가 이제 지능력인데 지능력 중에서도 가장 Ultimate Tensile Strength에 해당하는 능력이고요. 그러면은 Ultimate Tensile Strength 그때의 힘을 그 당시에 얼티밋 텐서일 스트렝스가 발생하는 단면적으로 나눠줘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얼티밋 텐서일 스트렝스가 딱 그 네킹이 발생하는 그때의 변형률을 입실론 U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를 단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킹이 일어나는 지점, 얼티밋 텐서일 스트렝스 지점에서의 진응력과 진변형률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한편 여기서 우리가 그 얼티밋 텐서일 스트렝스 그 당시에 네킹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 이거는 공칭 응력이에요. 그래서 UTS에 해당하는 공칭 응력은 당연히 맥시멈 폴스를 이번에는 공칭 응력이니까 초기 단면적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냐면 얼티밋 텐서일 스트렝스 그 지점에서의 진응력은요,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다가 Pmax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게 되는 거냐면, 요거를,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또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게 지금 ln으로 취해져 있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함수에 이렇게 그 얼티밋 텐설 스트렝스 그 지점에서 진 변형률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수식적으로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응력과 진변형률과 공진응력 사이에서 그 얼티밋 텐사일 스트렝스 네킹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더 간단하죠. 프랙처가 일어났을 때의 진 변형률, 그 다음에 그 네킹이 일어났을 때 아까 요거죠. 진 변형률은 우리가 이렇게 그 단면의 차이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자, 지금 설명을 하는 거는 조금은 이제 재료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공경화라는 것이 어떠한 금속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요. 우리를 볼게요. 와, 가공경화가 0.5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파 타이타늄? 뭐야, 0.05밖에 안 되네? 이렇게 어떤 금속은 가공경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어떤 금속은 가공 경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적층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적층결합이라고 하는 거 재료를 전공한 학생들은 배웠을 텐데 대표적인 2차원의 결함이죠. 그래서 적층결함이 뭔지까지 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적층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적층되는 순서가 뭐 이렇게 A층, B층, C층, A층, B층, C층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데 이게 약간 부분 전이가 살짝 밀고 들어오면서 층이 약간 달라져서 A층, B층, A층, B층 이런 식으로 적층되는 순서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부분 전이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전이가 잠깐 들어와서 원자층을 살짝 밀어가지고 여기에 면 전체가 주변이랑은 적층 순서가 달라지게 되는 면 형태의 적층 결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적층 결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분 전이 때문에 생겼는데 적층 결함 에너지가 높은 소재는요. 에너지가 높은 많이 필요하니까 적층 결함 자체가 굉장히 좁게 생기겠죠. 그래서 적층 결함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적층 결함 에너지가 높다. 그러면은 생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적층 결함이 잘 안 생겨요. 적층 결함이 굉장히 좁게 생깁니다. 척층결함이 근데 좁아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쨌든 디스로케이션들이 이렇게 원래 슬립 플레인으로 가다가 이제 다른 슬립 플레인을 만나면 교차 슬립을 하거든요. 내가 이 플레인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 슬립이라는 걸 하는데 적층결함이라는 거를 이렇게 크게 가지고 있잖아요. 어제 전이가 있는데 여기 부분 전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눠지면서 적층결함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차 슬립을 하려고 그럴 때 이 완전 전이야 그냥 쉽게 슝 갈 수가 있는데 부분 전이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막 이러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슬립을 하려니까 버거스 벡터가 안 맞고 이래서 슬립이 어려워져요. 근데 적층 계열함이 이렇게 넓으면은 교차 슬립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적층 계열함이 좁으면 어떻겠어요? 교차 슬립이 쉬워요. 거의 완전전이랑 다름이 없으니까 교차 슬립이 되게 쉬워져서 교차 슬립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죠. 전이랑 전이가 이렇게 만나다가 다른 면에서 이렇게 교차 슬립 오다가 이게 어쨌든 간에 뭔가 엉켜야지만 다른 슬립 플레인에서 오던 전이들이 막 엉켜야지만 얘가 가공 경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교차 슬립이 쉬우면 뭐야? 너를 만났는데 우리가 달라. 너랑 나랑은 이제 서로를 못 가게 맞겠어. 할 때 알았어. 내가 비켜갈게. 이러고 교차 슬립 해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나도 지나갈게. 이러면서 그냥 쉽게 쉽게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차 슬립이 쉬워지면은 가공 경화가 상대적으로 안 일어납니다. 가공 경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높은 적층 결함 에너지를 갖는 애들은 가공 경화 지수가 낮다. 카파처럼 혹은 이제 뭐 오스테나이트 엑스툴처럼 굉장히 적층 결함 에너지가 낮은 애들이 이렇게 가공 경화가 잘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를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이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일한 변형을 하다가 변형이 가운데에 집중이 돼서 이렇게 목처럼 가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네킹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쉽게 파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네킹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킹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맥시멈 로드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시멈 로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변곡점이니까 힘을 미분하면 0이 되는 건데 힘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 곱하기 단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미분을 해주는 수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하나는 이제 그 단면적이랑 그 길이를 곱하면은 언제나 컨스턴트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요 수식을 요걸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얘는 결국에는 변형률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에는 요런 수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얘랑 우리가 배웠죠. 소성변형에서는 지능력, 진변형률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지수함수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할모니케이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면 이 수식을 입실론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n이 앞으로 하나 나오고 이렇게 미분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에 또 응력이다. 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분을 한 거가 결국에는 다시 그 시그마다. 얘다. 미분 안 한 거랑 같다. 그러니까 KK 지워지고, 요거랑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입실론 하나 남고, 왼쪽에 N이라다. 자,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유도한 걸로 알 수 있는 네킹이 일어나는 컨디션은 뭐다? 이 가공경화 지수만큼 진변형률이 도달했을 때 네킹이 일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그 표를 봤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n값이 0.5다? 그러면은 그 소재는 0.5, 즉 50%까지 쭉 균일 변형을 하다가 네킨이 일어나고 파단이 일어나니까 연신율이 50% 이상이 되죠. 굉장히 높은 연성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0.05밖에 안 돼, n이. 그러면 5%만 변형을 했는데 벌써 네킹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변형하다 파괴되고 말겠죠. 즉 다시 말해서 적층 결함 에너지가 높으면 가공 경화 지수가 되게 낮아져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네킹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네킹이 아주 쉽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파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서 연성이 저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설계할 때 가공 경화를 잘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뭔가 강도와 연성의 밸런스를 다 좋게 가져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층 결함 에너지를 낮춰줘서 가공 경화를 잘 일어나게 하는 예를 들어 이제 망간을 스틸에다 많이 넣어준다든지 고망간강, 트립스틸 같은 걸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가공 경화를 많이 일으켜 주는 것이 연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